오늘이 9월 3일입니다. 김장무 씨앗 파종 후 일주일이 지나면 본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1차 북주기를 해주면 김장무가 쑥쑥 잘 자라거든요. 오늘은 북주기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8월 26일에 김장무 씨앗을 파종을 하고 8월 26일에 김장무 씨앗을 파종 완료를 했습니다. 김장무 씨앗 파종을 하고 물을 한번 뿌려줬죠. 김장무 씨앗 파종하고 한랭사를 씌워놨습니다. 오늘이 9월 3일이니까 대략 8일차쯤 됩니다. 씨앗 파종 후 한 8일차쯤 되니까 본잎이 한 2장 정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럴 때 해줘야 할 일이 있는데 북주기입니다. 한랭사를 지금 씌워놔가지고 그나마 보호되고 있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런데 여기에 요쪽이 좀 더 잘 자라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 계속 이쪽 부분하고 근데 여기서부터 요 지점에 오면서 여기가 좀 더 잘 자라 있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는 제가 이 재활용하는 한랭사인데 길이가 짧아서 하나를 더 씌운 거죠. 그래서 2겹이 되다 보니까 이 2겹이 되면 아무래도 햇빛을 조금 더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김장무 씨앗 파종하는 8월 말이나 이 시점에는 늦여름이라 더위가 있었거든요. 너무 더우면 잘 안 자라는 거죠. 근데 2겹이 되니까 약간의 햇볕이 차양 효과가 있어가지고 좀 더 온도가 시원했지 않은가. 그러니까 더 김장무가 자라는 적정 온도가 됐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 아니면 햇빛이 부족하면은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잎이 넓어지거든요. 잎이 넓기도 하지만 크기도 더 크거든요. 본잎도 더 넓어지고, 햇빛이 쨍쨍면은 잎들이 좁거든요. 왜냐면은 햇빛이 많으니까 잎이 넓을 이유가 없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2가지 중에 한 개겠죠. 영상에서는 잘 구별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눈으로 보면 이쪽이 조금 더 잘 자라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털밭이라서 그냥 끈으로 이렇게 묶어만 놔도 이 한랭사가 지지가 잘 됩니다. 그냥 끈을 풀어버리면 됩니다. 끈을 풀어버리면 이 끈이 다 이렇게 되거든요. 중간중간 묶어놨는데 끈만 풀면은 이게 걷어집니다. 자, 끈을 묶어놓은 것들을 풀면 되죠. 당겨서 풀면 됩니다. 당겨서 풀면은 이렇게 걷어지거든요. 이렇게 우선 걷어보겠습니다. 이걸 북주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한랭사를 벗겨놨기 때문에 빨리 하고 벌레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덮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본잎이 2장 정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 둘, 2장 정도 올라오거든요. 본잎이 2장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요럴 때가 1차 북주기를 해줄 때입니다. 왜냐면은 이 무가 자라면서 점점 자라면서 이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쓰러지거든요. 쓰러지면 아무래도 자라는데 좀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1차 북주기를 해주는 목적이거든요. 북주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뒀을 때 쓰러졌다 해도 무가 되긴 되더라고요. 관찰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다 안 뽑아먹으니까 이거 관찰하려고 계속 이렇게 표시도 해놓고 보고 있는데, 요게 북주기도 하지 않았던 무거든요. 북주기도 하지 않았던 곳인데 좀 삐딱하게 이렇게 굵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굽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 잎이 다시 좀 서는 것 같습니다. 10월 2일에 살펴보니까 잎도 좀 이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좀 위로 빳빳하게 서는 듯한 모습이고 무가 이렇게 굵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가느다를 할 때는 바람이 불거나 좀 더 자라면 이렇게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넘어져 있거든요. 넘어져 있더라도 요 줄기 부분은 무가 되는 부분입니다. 요 줄기 부분, 요 부분은 요 떡잎 아래에 요 줄기 부분은 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여기 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러져 있더라도 요 줄기가 무가 되면서 굵어지면서 힘이 생기니까 일어서 버리는 거죠. 저절로 일어서서 무가 되긴 되는데 그래도 넘어지지 않게 조금이라도 도와주면은 자라는데
좀 수월하거든요. 이제 북주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흙을 그냥 돋아주는 거니까 요 양쪽에 있는 흙을 요렇게 해주면 되죠. 떡잎 아래 부분까지. 이 조금 전에 이제 비가 와가지고, 땅이 촉촉한데 요 떡잎 아래까지 호미로 하지 않고 뭐 그냥 손으로 해도 될 정도로 이러면서 풀도 좀 뽑고요. 요렇게 살살 양쪽에 흙을 돋아주면 됩니다. 흙이 그렇게 많은 흙이 필요 없죠. 지금 폰잎이 2장 나왔죠. 2장 나왔는데 요 떡잎 아래 부분까지 살짝 흙을 돋아주면 되죠. 요게 1차 북주기입니다. 1차 북주기이고, 저는 이런 줄뿌림을 해서 그런데 이제 전뿌림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솎아서 먹을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또 솎아야 되겠죠. 지금 좀 또 솎아줘야 됩니다. 비닐 멀칭을 하고 전파종을 했을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작년에 재배할 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파종을 할 때 예를 들면 한 구덩이에 씨앗을 5개를 파종했다고 가정하면 다 발화가 되고 발화가 가지런해지면 1개 정도를 솎아내 버립니다. 그럼 본잎이 나오기 시작할 때 또 하나 정도를 솎아내 버립니다. 3개가 남았는데 본잎이 3장 정도 나오면 2포기만 남겨놓고 또 하나를 솎아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본잎이 6장에서 7장 정도 나왔을 때 또 한 포기를 솎아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잎이 6장에서 7장 정도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한 포기만 남겨놓도록 솎아내기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딱 하나를 남겨놓으면 좋긴 하겠지만 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냐면, 혹시나 벌레 피해도 입을 수가 있고 또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조금 감소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솎아내는 거죠. 순차적으로 솎아내는 게 귀찮으면 본잎이 한 2장 정도 나왔을 때, 그러면 대략 김장무 씨앗을 파종을 하고 일주일 정도 되면 본잎이 한 2장 정도 나오거든요. 그때 주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한 포기만 남겨놔도 됩니다. 웬만하면 한 포기가 별 탈 없이 잘 자라거든요. 이마저도 귀찮으시면 작년에 재배할 때 삭이 올라오고 본잎이 나오기도 전에 일찍 솎아내고 한 포기만 남겼었는데도 안 죽고 되긴 되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으면 소금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종 후 대략 3주 정도 지나면 본잎이 7장 정도 나오는데, 그때 저는 1차 소금을 하면서 1차 추비도 해줍니다. 왜 하필이면 7장이냐고요?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때가 제일 맛이 좋더라고요. 허허. 왜냐면 요것하고 요것을 남겨야 된다. 그럼 요 사이에는 뽑아야 되니까. 소금할 때는 간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것도 뽑히고 나쁜 것도 뽑히고 그렇겠죠. 그러다가 또 2차 소금할 때 또 뽑고 하다 보면 최종 간격이 25에서 30cm 양쪽에 있는 흙을 살짝 돋아주면 되기 때문에 흙이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죠. 살짝 이렇게 하면 되니까. 같은 날에 비교를 해보는데, 잠시 이웃집에 김장무 씨앗 파종해놓은 모습을 관찰해 보면 하얀 부직포 아닙니까? 흰색 보온용 부직포죠. 이렇게 해서 벌레를 덜 달라들게 하고 강한 햇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재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파종했냐면,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파종을 했죠.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약간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파종하면 북주기 할 때 이렇게 양쪽을 살짝 양쪽 흙을 모을 수가 있겠죠. 여기 지금 보면은 삭이 막 이제 올라오고 있죠. 여기는 삭이 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중간에 골을 파놓고 골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북주기 할 때 좀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파종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이 되어서 내년에는 저도 이렇게 한번 파종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북주기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 가장 먼저 달라드는 게 까만색의 좁은 가슴 잎벌레나 벼룩 잎벌레가 가장 먼저 달라들고, 지금은 아직 나방류 애벌레가 나타날 시기는 아니고요. 무가 좀 더 자라면 그때부터 나비가 알을 낳으면 알에서 깨어난 게 청벌레 같은 그런 보이지 않습니다. 손가락 끝에 요 보이죠? 잎을 이런 식으로 깔아먹고 있죠. 나방류들의 애벌레가 나타나죠. 나비가 알을 못 낳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랭사라도 씌워 놓으면 나비나 벌레들이 못 들어가겠죠. 저는 계속 소금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화학농약을 치지를 못합니다. 화학농약을 치지를 못하니까 자람식 방법이죠. 자람유황, 자람오일, 은행열매 추출물, 이렇게 세 가지를 혼합해서 방제를 하지요. 삭이 올라온 지도 얼마 안 돼서 지금까지는 방제를 안 했습니다. 방제를 할 때는 요 벌레가 보여야 됩니다. 벌레가 보이지 않는데 방제해봐야 효과가 없죠. 균들 같은 경우는 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 방제를 할 수 있죠. 너무 많이 보일 때까지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찰을 잘 해가지고 갉아먹은 흔적이 있는지 잘 살펴가지고 벌레가 있을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그때 살충제 방제를 해야죠. 주기 완료했습니다. 한랭사를 다시 씌우고 원위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무 1차 북주기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